최근 영도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종합병원발 N차 감염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도구는 선별진료소의 연장 운영을 결정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이 유치원 무상급식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책무성 강화 요구에 비해 지원 측면의 노력은 미흡하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부산항 보안 감시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부산항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항 보안공사는 올해 감천항과 북항 일대에서 드론을 추가 운영해 보안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닷물을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 만든 해수 담수화 시설이 7년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구시설로의 활용과 관광 자원화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서 부산 내에서도 영도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띕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 발생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도구 남항대교 하부 공간에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입니다. 최근 영도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3일 기준으로 최근 2주간 부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09명. 이 중 40명이 영도구 거주자로 부산 전체 확진자의 20%에 달합니다. 지역 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특히 심각한데 병원에서 가족 또 직장까지 감염고리가 이어져 지역 내외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일주일 단위로 보면 최근 일주일 새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것이 보건당국 판단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추이를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다소 안정세에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계속 검사와 강화된 방역 조치는 시행 중입니다. 영도구 임시선별 진료소에서는 2일까지 1,345명의 주민이 검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확진자 2명이 나오는 등 지역 내 조용한 전파도 우려됩니다.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450명가량. 부산시와 영도구는 당초 2일까지로 계획됐던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기간을 오는 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영도구는 일부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지역 전파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복지관시설 등 노인들이 잦은 출입을 하는 곳은 잠정 중단하였고 특히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꼭 선별진료에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일 부산 신규 확진자는 18명, 누적 확진자는 3,274명입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3일 0시 기준 7,270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3일 신규 확진자 18명 가운데 3명은 사구의 한 쇼핑몰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기존 3,217번 확진자가 일했던 쇼핑몰을 방문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쇼핑몰 관련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3일 쇼핑몰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2일까지 11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선박과 관련해서는 확진자의 지인이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경남에서도 접촉자 2명이 나와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새학기가 시작되고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등교 지침도 유연하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학교와 유치원이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등교합니다. 나머지 학생은 원격으로 수업을 듣고 사흘에 한 번이나 격주로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건물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한 뒤 열이 없어야 교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열감지 카메라와 손 소독기를 설치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과 아크릴판이 달린 책상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방역 수칙을 지켜서 거리두기, 그다음에 손 세척하기, 마스크 꼭 쓰기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진 않았지만 학생을 등교시키는 학부모는 등교하는 아이를 보며 가슴 한켠을 쓸어내립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뛰어노는 모습도 기대해 봅니다. 학교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예년과 다르게 조금 안심은 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등교 지침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현행 유지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과 3분기로 되어 있는 교원의 백신 접종 일시 조정 여부에 따라 전교생이 모두 등교하는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학교의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관외 출장 여비 중 식비 등은 받지 않고 교통비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2010년 취임 이후 업무 추진비를 줄여오다 2017년부터 5년째 업무 추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는 식비와 일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관외 출장 여비 중 교통비만 신청해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장군에 따르면 오 군수는 재임 중 508차례 관외 출장을 갔었고 출장 후 남은 여비는 반납했는데 반납된 금액은 모두 960만 원에 달합니다.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이 유치원 무상급식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3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부산의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80%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연간 199만 원으로 공립유치원의 100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한 학교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책무성 강화 요구에 비해 지원 측면의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치원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은 부산과 서울, 대구에 그친다며 지난해 통과된 유치원 3법 중 학교급식법이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만큼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부산항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항 보안공사가 올해 감천항과 북항 일대에 드론을 투입해 보안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안공사는 부산항의 경우 해안선이 길어 기존의 보안 인력의 첨단 장비를 확충해 전체 경비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드론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0여 시간에 그쳤던 드론 운영 시간을 올해는 4배가량 확대하고 드론 조종사도 추가 확보해 어선 탈주가 잦은 사구 감천항에 배치하거나 야간 감시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바닷물을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 만든 해수 담수화 시설, 이 기장군 앞바닷물을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만들어진 이후 지난 7년 동안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을 관광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을 정수해 수돗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시설. 2천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이 지난 2014년 기장에 들어섰습니다. 낙동강 원수 오염 등 먹는 물 문제가 잇따르자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기장에 해수 담수를 설치를 해서 고리 원전 인근 부근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했던 계속적으로 저희가 반대 운동을 해 왔었던 부분이었고 이후 산업용수로 용도를 바꿨지만 이마저도 어려웠습니다. 경제성이 낮아 산업용수를 원하는 기업체를 찾기 힘들었던 겁니다. 부산시는 또 다른 대책을 내놨습니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분산형 실증화센터, 즉 연구개발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협약 이후 해수 담수화 시설 활용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년째 가동이 중단된 해수 담수화 시설. 부산시는 이 시설을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관광산업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인근에 관광 휴양시설이 들어서는데 발맞춰 심층수 온천욕을 하며 관상어와 해양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자는 겁니다. 김종률 기장군의회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해양치유 관련법에 따라 지역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장 군민과 시민들의 복지 실현 및 건강 정진의 기회 확대와
미역 다시마 특구와 연계한 특화된 해양 관광 산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와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4만 5천 톤의 담수 생산이 가능한 해수 담수화 시설.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활용한 법 못한 상황에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시의회 건설특혜 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위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특위가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송정 순환도로와 송도 이진베이에 대해 3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양 특위는 이날 현장을 둘러보고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 경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에서 고소고발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회 차원에서 자료 요청도 하고 또 수사와 감사 의뢰도 하고 또 그걸 촉구할 생각입니다.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송정순환도로는 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하다 209m 구간을 남기고 공사가 중단됐으며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적용돼 도로 개설 계획이 무효화됐습니다. 부산 진구 서면 문화로 53번길 일대가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부산 진구는 서면 굴다리와 철길 산책로를 따라 지역 예술가들의 미디어 아트와 경관 조명 등 작품 25개를 설치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 벤치 5점과 서면 골목길 드로잉 스케치 20점이 포함된 타일 벽화도 함께 조성됩니다. 부산 진구는 이달 말까지 작품 설치를 마쳐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일대를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무장애 교통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주관한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에 선정돼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교통환경 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교통약자에게 최적의 이동 경로와 환승 경로를 키오스크나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베리어 프리 내비게이션, 무상 카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안내와 편의시설을 갖춘 정류장인 베리어 프리 스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스마트시티 기술로 만드는 무장애 교통 서비스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 환경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구와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로 구성된 동남권 광역관광본부가 3일 울산시청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3개 시도가 실질적인 관광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역관광본부는 올해 광역관광 분야의 정보, 교통, 경제 등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과 연계한 관광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스타트업과 연계한 통합 SNS를 운영하고 유명 관광지를 소재로 한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매뉴얼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제작된 기존 매뉴얼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각종 프로그램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슬기로운 집콕 생활 등 비대면 프로그램 8개를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학교 적응력 강화와 가족 기능 강화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16개 교육복지 프로그램도 전면 개편됐는데요. 교육청은 이 매뉴얼을 관내 교육복지 사업학교 450곳과 교육지원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